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동성애자들에게 폭행당한 뒤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성혁명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살아있는 기독교 문화유산을 거리마다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독일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의 진리는 유럽에서 이미 잊혀진 지 오래죠.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성혁명.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인데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올바른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 이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자녀가 바른 결혼관이나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라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의 개념을 바꾸는 혁명가들은 그에 대한 정당화 과정에 돌입합니다. 언어를 조작하는 치밀한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단어의 뜻을 다르게 이해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평등과 정의, 다른 뜻이지만 마치 같은 뜻인 것처럼 언어를 조작해 정치적으로 선동한 것입니다. 평등과 정의가 같다는 생각은 바로 공산주의적 사상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넘어서 우리 모든 생활이 음란과 또 가정의 해체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반대로 나아가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차별금지법 반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막아야 될 분명한 악의적 법이고 교회 차별적인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한창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이 있으실 텐데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12차 강의 실시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전국의 한 240여 개의 교회의 채널들, 그리고 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곽혜원 박사님 통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신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우리 가브리엘 쿠비를 통해서 북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진행된 지금 성혁명 이데올로기에 관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전문적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역시 또 독일에서 전문적으로 법학을 수학하시고 또 전문성을 쌓으신 우리 명재진 교수님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부터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지금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대륙이 어떻게 지금 문명적으로, 신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성혁명 사상에 오염되어 가고 차별금지법의 악법이 제정돼서 어떠한 고통과 폐해들이 그 나라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명재진 교수님 강의를 들을 텐데요. 우리 명재진 교수님께서는 연세대에서 법학 학사 석사를 하시고 독일의 수도인 본 대학에서 헌법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전문적인 헌법학을 공부하신 후에 한국에 학문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헌법의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 역할을 하시는 비서관으로도 역임하신 바 있고, 지금은 충남대 로스쿨에서 헌법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충남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역임하셨고 한국의 헌법학 연구회에 현재 부회장 역임하고 계실 정도로 이 헌법학에 관한 정말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에 있는 대흥침례교회 또 장로님으로도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법률가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에 맞서는 여러 가지 대항 활동을 해나오고 계실 때 소송이나 또는 학술,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간을 내서 귀하게 우리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에 헌신해 오고 계신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고 영상에서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차별금지법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래도록 저의 마음에 울림이 돼서 남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명재진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과 사례, 그리고 성경의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전 성도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재진 교수님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재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차박 강의를 허락해 주시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 전체주의를 만드는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문제점 등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음란의 죄로 망한 소돔성처럼 전 세계가 다시 주님의 심판과 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또다시 죄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를 막아주시고 이 차바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부족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충남대에서 헌법학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악법들과 헌법 위반되는 법률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적으로나 또는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문제점이 많은 법률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활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차별금지법 연역을 보시면은요,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7번 또는 어떤 분은 8번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지속적인 입법이 시도가 있었고 물론 다행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의 역사를 보시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내용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정치 세력들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성혁명에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인권위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2001년 세워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원래 준국제적 기구로서 세워진 겁니다. 국내적인 입법이나 국내적인 행정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권고에 그치는 그러한 국제적 지위를 갖는 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권입법 3조에 보면은 분명하게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자, 그 뜻은 우리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된 기구로서 국제기구로서 활동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권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필요한 조직이지만 이 조직이 권한을 너무 확대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국내 행정의 역할, 행정부의 역할 또는 나아가서 사법적 영역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실상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정의당 안은 차별금지 사유가 23가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사유는 19가지예요. 19가지 차별금지 사유에 국적, 성별 정체성, 언어, 고용 형태 이 4가지를 더해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이 위반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그 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 확대되는 것이죠.
확대되고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중복입법이고 그리고 중립적인 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의 위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 성격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권고기관이 국내적인 행정기관 또는 국내적인 사법기관적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미 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개 차별금지 사유를 다 포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완비는 어렵고요. 그것을 다 하나의 법에 묶어서 입법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여간 법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23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하나의 법에 의해서 강제하겠다라는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존재마저 훼손시키는 매우 악한 법이고 나쁜 법이고 잘못된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유일하게 빠진 것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관한 개별 입법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제출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의 내용의 문제점이 바로 동성혼을 허용하고 또 보호하려는 입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동성혼 개별 입법화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정체성을 추가해서 동성혼을 이루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다. 동성혼 개별 입법이 오히려 나은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숨겨서 의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돌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체계 정당성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을 할 때 법률 간의 충돌 없이 입법이 돼야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해서 강제하려고 무리를 두다 보니까 조문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즉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의한 처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처벌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처벌 조항에 충돌이 생기고요. 외국인 고용법에는 아예 구제 조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차별 사유마다 정당 사유의 정도가 다르고 달리 접근해야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고 또 구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 그리고
각각의 공익적 가치가 다른 것인데 일률적으로 포괄적 차별법으로 다루려고 하니까 체계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사실상 법원에서 문제가 될 때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지 법원에서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맞춰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전부 손을 봐서 폐지해야 되느냐, 그건 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에는 오히려 차별을 하라고, 우대를 하라고 하는 조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고용법에는 내국인을 우선 채용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내국인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여성 취업 촉진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대학 육성법에 지방대학 학생 할당제가 존재해서 30% 또는 40%의 할당이 지방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법률 간의 상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적으로도 잘못된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준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에 맞게 차별 사유를 근거로 해서 문제된 진정 사안에 대해서 권고 조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새로운 차별금지법 규정에 의하면 많은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그 점이 이제 큰 문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기본계획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권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인권이 중심으로 해서 개입하게 되는 거죠. 국제기구가 국내적인 인권 정책에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에 없었던 시정명령권이 생깁니다.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이 가져야 될 권한이고요. 국제적 기구가 시정명령권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와 직접 충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력분립의 침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강제급의 부과권입니다. 준국제기구, 이건 스스로 2001년도에 설립을 할 때 지금도 국가인권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데요. 스스로 준국제기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기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전혀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정명령 집행정지권, 그 다음에 법률구조단, 법률구조 요청권, 그리고 구제소송 지원권 등 사법적 영역에 있어서까지 간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이외에 차별시정기구가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현행 법률에. 거기 보시면 양성평등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노동위원회, 병역사범방지대책위원회 등 차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각 영역별 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 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섭하게 되고 무력화시킨다는 큰 문제점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한이 확대된 인권위는 이제 사실상 헌법기관화
시키고 있다. 이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이러한 인권의 권한 확대를 통한 권력 분립 침해가 큰 문제점으로 되어서 이거 위헌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 시각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기구이고 활동에 큰 의의가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나 이 기관의 권한을 너무 확대해서 국내적인 중앙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화 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민사행정, 형사처벌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별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성격을 갖게 돼서 큰 문제로 헌법 침해의 문제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 집행구조를 보시면은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국가인권위에는 직간접 법률 지원을 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민사, 행정,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에서 이미 2001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편향적인 권고를 해왔어요. 이것도 비판받아야 될 일인데요. 특히 퀴어 축제에 직접 참여를 해서 동성애 관련 행사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순실대 재단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도록 교직원 비기독교인 채용하라라는 또 공고사항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이미 편향적인 동성애 옹호 또 기독교 무시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차별금지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 국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옳지 못하죠. 그래서 중립적인 차별금지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성적 지향을 추가하고 성적 정체성이 추가된 정의당의 법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 현황을 보면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상담 현황을 보면은 주로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성별 문제 그리고 성희롱 문제가 대부분 상담 사건이 되고요. 성적 지향 등에 관한 문제는 6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별금지 사유로 동등하게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차별금지 사유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의 동성애 문제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판결로서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의 태도와 맞지 않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사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당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정의 부분인데요.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개념정의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서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법 2조의 정의 규정을 보시면 성별에 대해서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래서 스스로 제3의 성,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명확하고요. 성적 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되어 있어요.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래서 성적 지향 개념 중에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차별금지 사유로 담고 있어서 이 자체도 불명확한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가장 문제점은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의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불일치하는 경우,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곽현 교수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이 성혁명의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고요. 자신이 외모가 남성이지만은 여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성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지하는 성을 우선해서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가 영국에서는 9개, 독일에서는 7개, 우리나라는 23개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를 다 포섭하는 법을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다 동원을 해서 차별금지 법을 제정을 하는 것은 영국이나 독일에 물론 몇 사례가 있지만은 이것은 그들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외국에 있었다고 한국에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은 옳지 못하고요. 또 외국 법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향만, 즉 명칭만 빌려온 것이지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외국 법과 전혀 다른 우리만의 특별한 포괄적 차별법으로서 전혀 정당성이 없는 비교법적 연구에서도 비교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보시면은 영국 평등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평등법을 보게 되면은 각 조문마다 예외 조항이 있어요. 각 영역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예외 조항을 든 것인데요. 학교의 경우에는 차별금지 사유 중에 적용 안 되는 것이 있다. 나이와 결혼 여부. 자, 이런 것은 차별할 수 있다. 나이로 차별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 있어 결혼 여부에 의해서 차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일반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다 예외를 시킬 수 있는 조항. 예를 들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달리 있다든가 statutory provisions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국가안보,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구제의 문제, charities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스포츠,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스포츠계죠. 스포츠계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 남자 스포츠, 여자 스포츠 구별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일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성으로 이루어진 학교, 남자 학교, 여자 학교의 경우에는 이 차별금지법, 영국 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그
밖에 많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 시간 설명하기 어렵고요. 독일 평등법도 예외 조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특히 종교와 관련을 해서 종교 또는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단체의 시설이나 그 단체의 활동이 정당한 그 믿음과 종교의 핵심적인 관습이나 전통에 관련된 오래된 활동의 경우에 정당화된다라는 종교단체 전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혀 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별금지 사유를 더 많이 만들고 처벌 조항을 만들고 강제 조항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본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요. 재화 용역, 시설 등 공급이나 이용, 그리고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 거의 모든 국민생활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적 자치를 침해합니다.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요.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독소 조항은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주관적 고통으로 소송이 제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독소 조항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자, 이것은 좀 과한 조항이고 문제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정하는 광고 행위, 매우 폭넓은 적용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문화 등의 공급 이용,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방송 서비스 공급 이용. 자, 문화 등의 공급 이용이라든지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급 이용. 자,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적인 유튜브나 문화 매체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의 경우에 교회 단체 내의 고용 문제, 시설 이용 문제, 광고 행위 문제, 문화 공급 이용 해당이 되고요. 사역자를 채용한다든지 설교 시에 동성애 죄성을 비판하는 광고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주부도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 문화매체 이용도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독교 방송의 주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돈방송 CTS 사건입니다. 국돈방송 CTS에서 차별금지법 대담을 방영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성 시비를 붙여서 주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도한 기독교 방송에 대한 주의 결정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아예 방영을 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교육 영역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여가부에서 이 나다움책에 대해서 급하게 수거를 했죠.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서들을 초등학교 등 학교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앞으로 통제되고 차별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다움책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고 또 동성애를 조장까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어서 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주셔서 자, 이러한 동성애 관련 초등학교 책자를 막을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러한 나다움책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별금지법 집행을 위한 강제수단이 외국에 비해서 너무 강하게 되어 있고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의 문제,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사유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칫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설교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에서 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000명의 동성애자가 집단 기획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0억 배상을 해야 되는 교회 파산, 교회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조사를 받고 물론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은 벌금을 문 목사님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설교의 내용에 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도 심사를 받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똑같습니다.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요. 목사님들이 설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량의 기획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목사님들 불법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의당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테니까 신고하라 라는 그러한 단체들이 등장을 해서 목회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인권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를 떠나서 현행 제도와도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위반, 만약에 남성과 여성이 성적 정체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남성만 군대를 가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이라고 주장하여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이 규정한 가족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혼인제도의 보장, 자, 이러한 문제들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학교, 남자 학교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이것은 사학의 자율성과도 큰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헌법이 보호하는 교육제도의 보장, 그리고 특히 사학의 자유,
문제의 정면 침해가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병역제도 문제 가장 큰 문제로 등장을 할 것이고요. 자, 이미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여성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숙명여대에서는 트랜스젠더 입학을 결사반대한다라고 해서 결국 입학을 못하게 만드는,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못하게 여성들이 막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의 문제가 여성의 안정권을 위협해서 우리의 여성들이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여성의 안정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은 기본권적 위헌의 문제로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유권 침해의 몇 가지 예를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큰 문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미 여러분 차바 강의를 통해서 안드레아 윌리엄스 가브리엘 군이 그리고 제프리 벤트렐라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가장 위협을 받고 가장 침해를 받는 영역이 바로 교회이고 종교의 자유다. 그래서 설교가 제한되고 선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다음에 종교 교육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문제와 관련을 해서 학문의 자유도 침해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있어서 이러한 반동성의 발언을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실행으로 인해서 양심, 학문의 자유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자,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으로 허용되고 동성혼이 허용된다면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의 합법화 목소리도 커질 것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다자성애 집회에 대해서 불허한 한동대에 대해서 잘못됐다, 허용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데도 국가인권법에 의해서 마치 다자성애가 인권인 것처럼 인정받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성결혼, 다부다처의 결혼도 진행될 것이다. 유명한 연방대법원 존 로버츠 판사께서는 동성애 합법화되면은 세 사람의 결혼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합법화돼서 우리 헌법이 정한 양성평등의 가족제도가 파괴될 것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동성애 말씀과 설교를 해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영국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 마켓 그린 목사 사건들, 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이온 목사 사건도 유명한 목사고요. 그 다음에 윌리아 와콕 손해배상 사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설교와 선교를 하다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청년 사역자로 채용 거부한 교회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 또 무슬림 전도하다가 정직 감봉 징계받은 사건, 신학교 기숙사 새벽 예배 참석 학칙 종교차별이라고 판결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종립학교 교수 교직원 기독교인 지원 차별적 조건이다, 이렇게 인권위 판결이 있고요. 종립학교 동성애 영화제 교내 불허 차별이다. 그리고 종립학교 동성애 다자성애 강연의 불허는 인권 침해다라는 인권위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화될 거, 앞으로 차별금지 통과되면. 그래서 큰 문제점이 생겨난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로스쿨 설립 당시에 동성애 반대 일부 일처제 준수 학칙을 가졌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러한 불허된 경우도 있었고요. 로스쿨 기독교 동아리 인가 거부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계에 있어서 또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기독교인 의사들은 성전환 수술 요구받게 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상담, 이것을 또 차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이제 폐지되고 기독교인 의사들이 낙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느냐 논란이 빠졌죠. 차별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은 이러한 트랜스젠더 회복 상담, 동성애자 수술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의 수술권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생물학적 성역할을 부정하고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부모 위로 부르게 하는 등 가정 해치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동성에게 청혼 연애 편지 쓰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영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교육 영역에 있어서 우리 큰 성혁명의 부작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성교육 지침서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청소년들한테 젠더 불쾌증, 자기가 생각하는 성과 육체 이성이 달라서 불쾌한 젠더 불쾌증이 많아져서 성전환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서양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동화체계까지 동성 결혼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요. 또 영국 판사는 게이 부모가 아닌 아빠와 엄마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재교육을 받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성전환 사람이 청소년 여자 육상 경기에서 우승한 경우, 또 농구 선수, 그리고 격투기 선수의 문제. 최근에 테니스 여제 나브라틸로바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 평등법은 불공평하다. 이러한 남성들이, 실질적인 남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여성과 경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스포츠계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고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성중립 화장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쾌한 현상, 그리고 성폭력의 문제, 큰 사건화돼서 미국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송 사건들이 이제 증대를 하게 되고요.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주와 이에 반대하는 주들 간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성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인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시대가 오고 있어서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요. 실질적으로 종교자유 회복법이라는 법들이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영역이 위축되었고 또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종교자유 회복법의 입법도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국에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어떠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위험하다는 이유는 영국에서의 성혁명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평등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아주 또 구체화하고 더 강화시키는 시행령이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오는 것이 이러한 차별 사유를 근거로 해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혐오 표현 금지법이 제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2차 평등법이 제정이 됩니다. 더 강화된 평등법이 제정되고 결국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이 제출되고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법의 운명은 동성혼 합법화로 최종 마무리된다라는 것이 영국의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문제는 사회 체제의 변화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윤리를 파괴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교회를 파괴해서 결국 우리 미래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없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동성혼 합법화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헌법학자나 법률가가 보더라도 정의당의 차별금지 법안은 정당성이 없는 그리고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도 없고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 율법이 성경 전체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차별금지법, 자, 이것이 통과되면 하나님 사랑도 없어지고 이웃 사랑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율법의 파괴를 우리가 힘을 모아 막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강의 말무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바 채널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반헌법성, 반성경성, 반창조질서성이 드러나고 모든 이가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인가를 알게 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부활을 생각할 때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반대 사역에 참여한 모든 기독교 성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명재진 교수님 또 장로님의 정말 종합적이고 또 심층적인 그런 강의,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으면서 또 많은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희가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말할 때 정말 상식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일이 해외 선진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얘기해도 선뜻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보다도 국내외에서 헌법 파악에 관한 전문성을 쌓으신 큰 학자께서 학자의 권위와 그 다음에 양심을 걸고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잘 얘기해 주신 것이 너무나 사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바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우리 명재진 교수님의 강의 반복적으로 들어주시고 우리 명 교수님이 전달하신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적으로 진실이고 또한 보편타당한 법리나 법률 법학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이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 기초 위에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귀한 거룩한 계명을 무시한 채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 빠진 인간 사랑은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복음적 관점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몇 가지 오늘 또 귀한 강의해 주신 명재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명재진 교수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복음적 헌법 학자들이 우리 명 교수님 본받아서 더 일어나서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으로부터 교회와 우리 국가 사회를 지켜내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차바를 주관하고 있는 진평년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님께서 우리 진평년에 가입하신 많은 분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가지 긴급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광고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저희가 설명드린 바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중에서 정춘숙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이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합법화해서 보호하려는, 그래서 동성결혼의 길을 여는 유사차별금지법이라는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이 법에 관한 반대 국회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 청원 꼭 참석해 주셔서 10만 이상 돌파할 때 국회에서 심의할 의무를 가집니다. 예, 국회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지금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있는데 시급한 것은 인천에서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가 제정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법의 인권 개념을 차용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나 또는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정책을 수용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재정을 통해서 동성애 정당화 정책을 옹호하는 툴이 됩니다. 예, 특히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 이 인천 지역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 반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길 교수님이 반대하자는 권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전국 각 지역에서 조례 차원에서 제정되는 차별금지법 막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요.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언론에서 한두 차례 소동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서명한 국회의원이 2명뿐이다라는 기사가 먼저 나갔었습니다. 근데 뒤에 이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서울신문에서 지난번 민중의 소리라는 언론에 이상민 의원이 발표한 바 있는 20여 명이 참여했다라는 기사를 다시 한번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참여 인원이 적으면 좋지만 사실은 정확한 상대방의 그런 움직임과 위협의 공도를 간과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실과 다른 소식들은 우리의 대응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온라인 쪽에 공식 등록된 건 2명이지만 아마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이상민 의원이 확보했다고 언론에 거듭 밝히고 있는 숫자, 이게 20여 명이 더 신뢰할 만한 숫자이고 더 동조자 규합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 법안에 여야 의원 가리지 아니하고 동참하지 않도록 하는 지금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국회의원 면담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긴장 늦추지 마시고 이 법안에도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면담 작업을 계속 진행시켜 주시고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 명 교수님 통해서 차발을 통해서 들은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 국회의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꼭 설명해 주시고 이 악법 막아달라고 진정 있게 호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김원평 교수님이 그 정년으로 부산대에 이제 교수직을 떠나십니다. 그 후로는 지금 한동대에 좀 교수님으로 또 이렇게 봉직은 하실 텐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퇴임사를 쓰실 때 물론 자기 전공의 얘기도 쓰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관한 필요성과 그 다음에 소회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김원평 교수님처럼 부르신 곳에서 지금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반대 사역에 많은 우리 전문가분들과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되 우리 길 교수님의 향후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이 차바의 주관 기관 중에는 그 진평련도 있지만 동반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지금 국민연합, 동성애 합법화 국민연합이라는 조직인데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분쟁들과 학술 활동이 있을 때 재정적인 소요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후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활동들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명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을 한 극동방송과 CTS에 대해서 법정 제재 주의 경고를 한 사안에 대해서 극동방송과 CTS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당성을 지금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안창호 재판관님이나 로고스의 이정미 재판관님 비롯해서 여러 유수의 복음적 법률가들이 대리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자문 비용, 대리 비용들을 동반연에서 지원코자 하고 기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진영으로부터 민사상, 형사상 법률 공격을 받을 때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소송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고, 특별히 그 지원 활동을 위한 기금을 자유와 진리 수호 기금이라고 해서 모금한 뒤에 회의를 열어서 계속 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진리 수호 기금 후원 요청이 이제 동반연에서 있습니다. 눈여겨 보셨다가 여러분 이 부분에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이 전쟁에 우리가 법률적 대응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주 강의를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임채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낯선 이름이실 텐데요. 저희가 이 임채영 목사님 모시게 된 계기는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실 때 목사님께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으고 기도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는 작업을 아주 모범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활동은 이 차바를 통해서 계속 이론적 무장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무장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대의 입법 담당자들인 통치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전한 전문 지식을 전하면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성애 반대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연약한 지역이었던 전북 지역에서 우리 임채영 목사님, 뜻맞는 목사님들이랑 연합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북의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해내는 큰 성과를 거두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진행할 때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도우셨는지 우리 임채영 목사님 통해서 생생히 전해 듣는 강의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귀한 강의 들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3월 첫째 주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12회 강의 바쁜 시간에도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재진 교수님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한 법이고 얼마나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교육 또 후학세대 신앙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해악이 있는지 전문가의 권위와 학자의 권위를 가지고 대한민국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귀한 강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강의 전국의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더 많이 퍼져서 믿기 어렵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런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국민들을 바르게 깨워내서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 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 차바 채널과 여러분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저희가 매주 1회 생방송으로 좋은 강의가 제공이 되면 저희 채널에 공유된 교회 채널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이 영상을 그곳에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됩니다. 초기에 50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개, 150, 200, 지금 240개의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수가 한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 공유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큰 교회들도 많고 또 사실 굉장히 작은 교회들도 많이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